자, 이제 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계약서 작성할 때 나중에 실무 교육, 또 기업 공인중개사 교육 받으시면 계약서 작성 실무도 가르쳐 줘요. 근데 그때 이렇게 좀 알고 접근하시면 훨씬 그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주로 이제 저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저는 이제 협회에 가입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방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저희가 이용을 해요. 근데 이제 반포나 뭐 이런 목동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서 쓰는 게 있어요. 거기서 주로 계약서 많이 작성하시는데 그것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자주 되는데 한방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좋고요. 한방 거 하면 일단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에 옮겨도 또 갖고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괜찮은 내용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한방 부동산 계약서예요. 이 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은 원래 없습니다. 지정된 양식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계약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아파트 전세 계약서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목이 들어가고 뭐 전세, 월세, 매매, 또 전환도 다 할 수 있고요. 저기 보시면 계약서 복사도 있잖아요. 계약서 복사도 해서 제가 쓸 수도 있고 계약서 전송이 있어요. 계약서 전송이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공동중개를 할 때 제가 작성해 갖고 다른 부동산에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권리계약을 해서 이제 내용을 받을 때 이런 내용을 또 받을 수도 있고 복사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면 인쇄, 어른들은 양면 인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양면 인쇄 해가지고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영수증도 있어요. 영수증 같은 경우는 뭐 중개보수 영수증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영수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서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계약서 저 밑에 보면 인쇄 설정이 있으면서 계약서 있고, 공제증서, 표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서도 저희가 대부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그 뽑아서 쓰고 있고요. 뭐 다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저장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부동산의 1번 부동산의 표시 해서 소재지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2번 계약 내용,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요게 이제 보통 초일 산입을 많이 해요. 초일 산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초일 산입을 했을 때 이 전세자금 대출하거나 공공기관에서는 초일 산입한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딱 떨어지니까. 근데 예를 들면 초일 불산입을 하면 2월 9일에서 2월 9일까지로 되는데 그게 이제 하루가 실제로 보면 오버되잖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거나 할 때는 초일 산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초일 산입을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기 용도에 보시면 뭐 토지, 건물 용도 나오잖아요. 용도의 아파트 대장상의 용도를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룸형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뭐 1층에 근린시설이 있으면 이거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놓아야 되고 광고할 때도 이렇게 놓아야 돼요. 오늘 또 뭐 광고 과태료 400만 원 받았다고 하시던데 신고 또 이걸 또 즐기는 분이 있어요. 신고만 즐기는 분. 그러니까 부동산에 전화해서 자기가 상가를 알아보는데 306호로 올려놓은 거야. 근데 306호를 쪼개갖고 그 일부만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찾는 사람이 일부가 아니라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거든요. 50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 요즘 지금 완전히 이 소나기 내릴 때라 신고 걸리면 뼈도 박지도 못해. 그러려면 뭐 자진 납부를 하면 뭐 20%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또 이거 신고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이 있냐면 이런 거 지금 근린생활시설 있잖아요.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해놓고는 원룸으로 주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것만 또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에 이잡듯이 해서 구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신고받으면 이걸 다 조사하러 나와요.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그 다중주택으로 방 쪼개놨던 거 다 밀고 화장실 다 원복하고 근생으로 돌려야 돼요. 그 크기대로. 이게 이런 일들이 난 그런 사람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분들인데 그래서 뭐 그 신고하러 다니는 분이 있으니까 늘 저희는 좋은 임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동산이 되면 신고가 그래도 없는데 이 수틀리면 신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틀리면 뭐든지 하다가 뭐 내용이 안 되면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뭐 안 해줬다고 신고한다 그러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 인정작업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해 드리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초과 보수를 주겠다 그러면서 진행을 했는데 초과 보수를 일부 받게 되잖아요. 나중에 진행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생겨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대출 규제가 풀리면 앞으로 주택이 거래될 거예요. 그러면 이 다중주택이나 원룸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을 한다고요.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이라 그러면 이 이름만 바꾸고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은 상환을 안 하고, 그러면 승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 상품이 예를 들면 담보대출만 받지 않고 신용대출 같은 거 청구해서 받아놓으면 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에 팔았던 사람은 중도 상환 수수료 금액에 따라 다르게 해서 한 200만 원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런 200만 원 누가 부담하냐? 매도인은 승계하는 조건은 특약사항의 대출 승계 조건이다 적어놨으니 승계를 못한 건 네 잘못이다. 근데 매수인은 네가 담보대출만 전부 있는 게 아니고 신용대출이 있어서 내가 그 담보대출을 못 받는다. 그럼 이거 네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돈 다 주고 은행 가서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대출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대출 승계가 안 되면 결국은 상환하고 내가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누가 내겠습니까? 일단은 매수인이 냅니다. 매수인이 내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매도인한테 돈 받아달라 얘기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도인한테 그 돈 좀 줘라. 그러면 매도인이 그 돈 네가 해결해라. 부동산에서. 그럼 부동산에서 해결할 수가 없죠. 서로 돈 안 준다. 그럴 때는 사실은 반반 부담한다거나 매수인한테 네가 그럼 반만 부담하고 반은 부동산에서 부담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중개사가. 그렇지 않으면 골치가 아파요. 나중에 되면 뭐 이런 문자 옵니다. 중개보수 가다 청구한 걸로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가 준다 그래 놓고는 뭐 예를 들면 그것도 뭐 돈을 몇 푼 더 준 것도 아닙니다. 보통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더 주고. 왜냐하면 빌라를 2억 5천에 팔아서 당신한테 500만 원 주겠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2억 5천에 안 팔려요. 그럼 가격이 밀리잖아요. 가격이 밀리면 나중에 2억에 팔면 주인들은 네가 5천만 원 밖에 못 팔았는데 내가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을 못 주겠다. 그러면서 조금 더 준다고. 그럼 조금 더 준 것 같고 이제 중개보수 갖고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리고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가 이렇게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되는 계약을 했을 때 돈을 받아야 된다. 중개보수를 받을 때는 저희는 늘 계약서에 나와 있는 명확한 것만 통장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영수증도 그런 것만 끊어주셔야지 그 사람 믿고 뭐 이렇게 내가 더 받은 거 형식으로 돈을 끊어주면 나중에 그게 저희한테 부메랑이 돼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10만 원 현금 영수증 안 끌어준 걸로 고발해가지고 5년치 다 털어갖고 세금 1억 신고하겠다 그래서 내고해서 6천만 원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 저희가 20년 중개사 하는데 한 번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죠? 네. 그리고 대장상 용도를 기입하고 그리고 임대할 부분도 항상 전체를 적든지 뭐 주택이다 그러면 1층 계단 왼쪽 현관문 방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차히 해줘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